안녕하세요. 잠시 5초만 시간을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혼의 균열 1점. 숨만 쉬어도 싸울 것 같은 공기. 성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정확히는 주저앉아 있었다.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이모컨을 손에 쥐고 채널을 돌렸다. 뉴스, 예능, 드라마, 홈쇼핑, 어디에도 눈이 멈추지 않았다. 화면은 계속 흘러갔지만 그의 시선은 텅 비어 있었다. 은퇴 후 2년, 처음에는 자유를 만끽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상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회식에 끌려가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자유는 생각보다 빨리 무료함으로 바뀌었고, 무료함은 곧 무기력으로 가라앉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TV를 보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 정희가 물을 틀고, 그릇을 씻고, 싱크대에 내려놓는 소리, 모든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왜 저렇게 시끄럽게 설거지를 하는 걸까? 왜 물을 저렇게 세게 틀어놓는 걸까? 성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 물 좀 약하게 틀어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침묵으로 일관했다. 성우는 그 침묵이 더 싫었다.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말 안 들려요? 들려요. 정희의 대답은 짧고 차가웠다. 그녀는 물을 잠그고 행주로 손을 닦고 부엌에서 나왔다. 성우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저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그 소리가 성우의 가슴에 둔탁하게 박혔다. 이 집엔 대화가 없었다. 필요한 말만 오갔다. 밥 먹어요. 세탁기 돌렸어요. 쓰레기 버려줘요. 그것뿐이었다. 감정은 없었다. 온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갇혀 있었다. 성우는 리모컨을 소파에 던졌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길고 무겁고 지친 한숨이었다. 2점. 정희의 새로운 세계. 정희는 문화센터 복도를 걸었다. 손에는 새로 산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설렜다. 이 카메라가 자신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것 같았다. 사진 강좌. 친구의 권유로 시작한 수업이었다. 처음에는 시간이나 때우려고 했다. 집에 있으면 성우의 시큰둥한 얼굴만 마주쳐야 했고 그의 한숨 소리만 들어야 했다. 차라리 밖으로 나가는 게 나았다. 하지만 수업은 예상보다 훨씬 흥미로웠다. 강사인 도우는 사진을 가르치는 것 이상을 했다. 그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보였다. 정희 씨, 이 사진 정말 좋은데요? 도훈이 정희의 카메라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웠다. 정희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었다. 그냥 찍어본 건데요. 아니에요. 구도가 좋아요. 빛을 잘 잡으셨어요. 정희 씨는 감각이 있으세요. 도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정희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낀다는 게 우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뻤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소중한 일이었나? 수업이 끝난 뒤 도훈은 정희에게 다가왔다. 다음 주에 야외 촬영 나가는데 정희 씨도 같이 가시죠. 제가 개별 지도해드릴게요. 저요? 네. 정희 씨 실력이면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스마트폰을 열어 도훈과 나눈 문자를 다시 읽었다. 단순한 수업 안내였지만 그녀는 그 문장들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를 지우지 않았다. 3점. 성우의 탈출구. 성우는 골프장 카트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캐디 경미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카트를 몰았고 성우의 가방을 챙겼고 그의 샷을 칭찬했다. 사장님, 오늘 컨디션 좋으신데요? 그래요? 네. 스윙이 안정적이에요. 경미의 목소리는 밝았다. 성우는 그 목소리가 좋았다. 집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칭찬하지 않았다. 정희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경미는 달랐다. 그녀는 성우를 존중했고 웃어줬고 관심을 보였다. 경미 씨는 항상 긍정적이네요. 그냥 제 성격이에요. 사람은 즐겁게 살아야죠.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즐겁게 산다. 그게 언제였더라? 자신은 언제부터 웃는 걸 잊어버렸을까? 라운드가 끝난 뒤 경미는 성우에게 명함을 건넸다. 사장님, 다음에 또 오시면 제가 배정받을 수 있게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럴게요. 아, 그리고 이거. 경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제 개인 번호예요. 골프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성우는 명함을 받았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는 명함을 꺼내 다시 들여다봤다. 경미의 이름, 전화번호,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명함을 지갑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날 밤, 성우는 경미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편하게 연락하세요.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성우는 그 이모티콘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다. 4점. 균열의 심화. 정희는 도훈과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다. 야외 촬영 수업이라는 명목이었지만 둘만 나왔다. 다른 학생들은 일정이 맞지 않는다며 불참했고 정희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여기 빛이 정말 좋죠? 도훈이 카메라를 들어 하늘을 찍었다. 정희도 따라 찍었다. 그런데 셔터를 누르는 순간 도훈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살짝 닿았다. 각도를 조금만 이렇게. 그의 손이 정희의 팔을 가볍게 잡고 방향을 조정했다.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도훈의 체온이 느껴졌다. 그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이렇게 찍으면 훨씬 좋아요. 도훈은 자연스럽게 손을 떼었다. 하지만 정희의 어깨엔 그의 손길이 남아 있었다. 마치 낙인처럼. 촬영이 끝난 뒤 둘은 카페에 앉았다. 커피를 마시며 사진을 검토했다. 도훈은 정희의 사진 하나하나에 코멘트를 달아줬다. 정희는 그의 말을 듣는 게 좋았다. 아니, 그와 함께 있는 게 좋았다. 정희 씨, 사진 찍는 거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유일한 낙이에요. 집에서는 힘드세요? 도훈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랑 대화가 없어요. 오래됐어요. 그럼 더 외로우시겠네요. 외롭죠.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솔직해졌다. 도훈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저는 정희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다. 정희는 손을 빼지 않았다. 같은 시각, 성우는 경미와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골프 이야기를 나눈다는 핑계였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걸. 사장님, 요즘 힘들어 보이세요. 그래요? 네. 표정이 어두우세요.
경미는 와인잔을 들고 성우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웠다. 성우는 그 눈빛에 끌렸다. 집에서 편하지 않아요. 부인분이랑요? 말도 안 통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같이 사는 것뿐이에요. 경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 그럼 너무 외로우시겠어요. 외롭죠. 성우도 솔직해졌다. 경미는 그의 손을 잡았다. 제가 사장님, 외로움 좀 덜어드릴게요. 성우는 경미의 손을 꽉 쥐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5점. 거짓말의 늪. 정희는 점점 더 자주 외출했다. 사진 수업, 동호회 모임, 전시회 관람. 핑계는 많았다. 성우는 묻지 않았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 그도 자주 외출했다. 골프, 동창회, 지인 모임. 핑계는 충분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거짓말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려 하지 않았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으니까. 어느 날 저녁, 정희는 늦게 들어왔다. 성우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늦었네요. 전시회 보고 왔어요. 그래요. 성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정희는 안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꺼냈다. 도훈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 가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저도요. 기대할게요. 성우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경미와 나눈 문자였다. 사장님,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엔 더 오래 있고 싶어요. 성우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나도 그래요. 다음에 또 봐요. 두 사람은 같은 집에 다른 방에서 각자의 비밀을 품고 있었다. 6점. 발각의 서막. 정희는 성우의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다. 책장을 정리하다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영수증들이 있었다. 호텔, 레스토랑, 와인바. 날짜를 보니 최근 몇 달간의 것들이었다. 정희의 손이 떨렸다. 호텔. 성우가 왜 호텔에? 그녀는 서랍을 더 뒤졌다. 그리고 명함 하나를 발견했다. 캐디 경미. 뒷면에는 손글씨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정희는 그 명함을 꺼내 들었다. 손이 계속 떨렸다. 그날 밤, 정희는 성우의 스마트폰을 몰래 열어봤다. 잠든 성우 옆에서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다. 결혼기념일이었다. 아이러니했다. 문자함을 열었다. 경미라는 이름이 보였다. 정희는 문자를 읽었다. 한 줄 한 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사장님 생각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정희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몸 전체가 떨렸다. 성우도 우연히 정희의 비밀을 알게 됐다. 정희의 카메라를 만지다가 사진 폴더를 열었다. 풍경 사진들 사이에 낯선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둘이 웃고 있었다. 가까이 서 있었다. 친밀해 보였다. 성우는 사진을 확대했다.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누구지? 언제 찍은 거지? 그는 정희의 스마트폰을 찾았다.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자신의 생일이었다. 열렸다. 문자함을 열었다. 도훈이라는 이름이 보였다. 성우는 문자를 읽었다. 하나하나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늘 즐거웠어요. 선생님 덕분에 행복해요.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 가요. 성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7점. 폭발의 순간. 저녁.
식탁.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당신, 물어볼 게 있어요.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뭔데요? 경미가 누구예요? 성우의 얼굴이 굳었다. 갑자기 왜 그래요? 캐디 경미. 당신 서랍에서 명함 봤어요. 문자도 봤어요. 성우는 입을 다물었다. 정희는 계속 말했다. 호텔 영수증도 봤어요. 설명해봐요. 당신 뭐 한 거예요? 당신은 뭐 했는데? 성우가 반격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훈이가 누구예요? 당신 카메라에서 사진 봤어요. 문자도 봤어요.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건 사진 선생님이에요. 사진 선생님이랑 왜 둘이 그렇게 찍어요? 왜 호텔에서 만나요? 호텔. 난 호텔 안 갔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문자 다 봤어요. 당신도 거짓말하지 마요. 당신이야말로 캐디랑 뭐 한 거예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고함, 비난, 원망, 40년 결혼 생활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당신이 날 무시하고 외면하고 투명인간 취급해서 나라고 다를 것 같아요?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요? 언제 한 번이라도 내 얘기 들어줬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워요? 당신도 피웠잖아요. 식탁이 뒤집혔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두 사람은 그 사이에 서서 서로를 노려봤다. 이혼해요. 정희가 말했다.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다. 좋아요. 이혼하죠. 성우도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도 얼음처럼 차가웠다. 8점. 무너지는 성. 도훈은 정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다. 정희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도훈은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경미도 성우의 연락을 피했다. 골프장에도 나오지 않았다. 성우는 골프장에 전화를 걸었지만 경미는 그만뒀다는 대답만 들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불륜 상대에게 버림받았다. 뜨겁게 시작했던 관계는 차갑게 끝났다. 남은 건 죄책감과 공허함뿐이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자신이 뭘 한 걸까? 무엇을 얻으려고 이런 짓을 한 걸까?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성우도 소파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경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제 그건 환상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지옥에 갇혀 있었다. 9점. 해체. 자식들이 집에 왔다. 아들과 딸, 둘 다 중년이 된 얼굴로. 아버지,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물었다.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희도 침묵했다. 이혼하신다고요? 40년을 같이 사셨는데? 딸이 울먹였다. 하지만 성우와 정희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우린 결정했어. 성우가 말했다. 더 이상 못 살겠어. 정희가 말했다. 자식들은 설득했다. 애원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부모는 이미 결정한 뒤였다. 그럼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더 이상 관여 안 할게요. 아들이 화를 내며 집을 나갔다. 딸도 눈물을 닦으며 따라 나갔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무섭도록 조용했다. 10점. 원룸의 고독. 석 달 뒤 성우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다. 침대, 책상, 냉장고, 그게 전부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 옆 건물 벽면뿐이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경미의 번호는 삭제했지만 기억은 삭제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 웃음, 향기 모두 환상이었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다. 정희는 다른 동네 원룸에 살고 있었다. 그녀도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도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손길, 말투, 눈빛 모두 거짓이었다. 그녀도 그걸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같은 후회를 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외로움 때문이었을까? 분노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나이 들어가는 게 무서웠던 걸까? 성우는 이혼 서류를 꺼내 다시 읽었다. 자신의 서명, 정희의 서명, 40년 결혼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다. 정희는 옛날 앨범을 꺼내봤다. 젊었을 때의 사진, 결혼식, 신혼여행,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모두 웃고 있었다. 그때는 행복했다. 분명히. 그런데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 에필로그, 외로움의 무게, 겨울이 왔다. 성우는 원룸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걸 바라봤다. 거리는 하얗게 덮였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커플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그는 혼자였다. 정희도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다. 그녀의 방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똑딱, 똑딱. 시간은 흘러갔다. 그녀도 혼자였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같은 생각을 했다. 외로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그것은 젊은이에게도 오고 노인에게도 온다. 부자에게도 오고 가난한 이에게도 온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외로움은 찾아온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깨달았다. 너무 늦게 외로움을 채우려다 더 큰 공허를 만들었다는 것을, 순간의 위로를 위해 평생을 버렸다는 것을, 타인의 온기를 찾아 헤매다 정작 곁에 있던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성우는 핸드폰을 켰다. 정희의 번호는 여전히 저장되어 있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다. 전화를 걸까? 문자를 보낼까? 미안하다고, 돌아오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지만 그는 결국 전화를 끊었다. 너무 많은 말들이 둘 사이에 쌓여 있었다. 너무 많은 상처가 서로를 갈라놓았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다. 정희도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성우의 번호 삭제하지 못했다. 지울 수가 없었다. 40년의 시간을 어떻게 한 번에 지우나. 그녀도 전화를 걸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용서해달라고? 돌아가자고?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눈은 계속 내렸다. 두 개의 원룸에, 두 개의 창문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서로를 모르는 채로, 서로를 그리워하는 채로, 서로에게 닿을 수 없는 채로. 외로움은 결국 사람을 어디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이 두 사람의 텅 빈 방 안에, 하얗게 내리는 눈 속에, 끝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다.